자, 지수함수의 활용 보겠습니다. 자, 지수함수 다시 한번 리뷰하고요. 그 다음 활용 개념 보겠습니다.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을 얘기하고요. 그쵸? 자, 지수함수는 a, 미세 범위에 따라서 증가가 될 수도 있고요. 감소함수 형태가 될 수도 있죠. 근데 기본 형태에서 공통된 거는 뭐예요? 전부 다 x축 위에 있습니다. 왜? x축이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점근선의 방정식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수함수는 y축의 평행이동이 있어야지만 점근선의 방정식이 움직일 거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증가함수가 된다는 건 미세범위가 1보다 크다는 얘기고, 감소함수가 된다는 것은 미세범위가 0과 1 사이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지수함수에서 미시 음수일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을 지수함수 베이스로 하니까 y에 0을 대입하면 지수 방정식이 될 것이고, 그렇지? 자, 0을 대입하고 같다가 아니라 크거나 작다 이런 걸 집어넣으면 부등식이 되겠죠. 그렇죠? 간단한 얘기들이죠. 근데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복잡한 식에서 a의 x제곱 꼴을 우리가 어떤 상황이 필요하냐면 치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럼 a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수함수는 보다시피 미시 음수건, 미시 증가건, 감소건 간에 다 x축 위에 있죠. y값이 음수가 되지 않죠? 그래서 치환했을 때 기본 범위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수식을 치환할 때 기본 범위가 잡힌다는 거 까먹으면 많은 문제를 틀리게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 별표 해놓고 적어 놓으세요. 자, 치환했을 때 기본 범위가 잡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배우시는 지수식과 뒤에서 배우실 삼각함수의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는 치환했을 때 기본 범위라는 것이 잡히지 까먹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문제 푸실 때. 자, 적으셨죠? 자, 그 다음 부등식에서는요 뭘 조심해야 될까요? 자, 대수 비교니까 미세 범위를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미세 범위가 감소라면 비교하는 진수 자리에 있는 것들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비교해야 될 거고요. 대소를. 그치? 자, 미세 범위가 증가 방향이라면 우리 진수 범위도 같은 방향으로 비교하면 되겠다 해서 미세 범위 조심하면서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 뭐 기본 범위 잡힌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정리한 거 가지고 자, 기본 문제를 풀면서 앞 위에서 정리했던 조심해야 될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을 보자. 자, 오타죠. 는 4분의 1이에요. 자, 그럼 보면 얘는 좌변은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이고 우변은 4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자, 밑이 같으니까요. 우리가 지수가 서로 같으면 같아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얘가 넘어가고 얘가 넘어오면 x는 얼마? 3입니다 해서 간단한 문제였죠. 그쵸? 자, 얘도 오타네요. 오타는 고쳐놓읍시다. 는 0.25입니다. 자, 얘도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0.5의 x 플러스 2제곱이고요. 자, 얘는 얼마가 돼요? 0.5의 제곱이 되는 거지. 자, 밑이 같으므로 지수가 같으면 같은 식이 될 테니까 x는 0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은 학교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밑에 2번으로 내려가서요. 자, 얘가 바로 지금 치환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야. 자, 자세히 한번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자, 얘는요 2의 x제곱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의 x제곱이 있고요. 마이너스 12는 0이야. 지수식이 포함되어 있는 2차 방정식이죠. 그렇죠? 자, 그럼 보기 헷갈리시면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해서 푸셔도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2의 x제곱 자체는 음수가 나올 수 없죠. 그래프 자체가. 그치? 그래서 t는 0보다 크다는 기본 범위가 잡힌다는 걸 까먹지 마시고요. 치환된 식을 써보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2는 0이라는 것을 t는 0보다 큰 범위에서 해석해보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인수분해가 되죠.
t마 4와 t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자 올라가서 t는 4 또는 마3입니다가 나왔지. 자 그런데 우리가 기본 범위를 실수하지 않고 잘 갖고 있다면 얘는 될 수가 없겠구나라는 걸 걸러낼 수 있을 거라. 이해돼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방정식의 해는 x값이니까 다시 역치환해 줘야겠죠? t가 2의 x제곱이었어요. 얘가 4일 때를 비교해서 x는 얼마? 2입니다까지 끌고 와야지만 방정식을 해석하게 된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해되셨으면 똑같은 형태니까 양가로 2번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해보신 다음에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가로 2번 가지고 해보세요. 치원에서 푸는 문제들이죠. 얘도 나경이 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영어 마다니? 네. 얘 마가 수학 전문학원 아니야? 수업 공부 잘 안 하는데. 응? 마가 원래 수학 전문학원이죠. 수업 공부 잘 안 하는데. 아니, 원래 수학 전문학원이라. 김쌤하고는 같은 데잖아 원래. 다 묶여 있던데. 아니, 원래 같은 데야. 고등건이 마 부근거리고. 네. 체인점이야 체인. 열심히 하세요. 다 했어? 자, 다 해보셨나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분의 1은 5분의 1의 제곱일 거고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5 곱하기 자, 5분의 1에 x제곱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뒤에는 마이너스 6에 5분의 1에 x제곱이고 플러스 1은 0. 자, 5분의 1의 x제곱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5분의 1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해보자. 자, 그런데 5분의 1의 x제곱은 그래프상 음수가 나올 수 없는 지수함수 형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 범위 t는 0보다 크다라는 것이 잡힐 것이고, 자, 치환대식으로 바꿔보면 5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은 0이라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t가 0보다 큰 범위 안에서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인수분해 되나요? 5t와 t가 될 거고요. 1과 1이 돼야지만 상수항 1이겠죠. 가운데가 마이너스 6t니까 둘 다 마이너스가 돼야지만 마이너스 6t가 나오겠네요. 자, 그럼 t는 5분의 1이거나 또는 1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기본 범위가 0보다 커야 하는데 나온 t 값들이 전부 다 0보다 크지? 그럼 둘 다 쓸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방정식에는 x 값이니까 다시 t를 역치환해서 5분의 1의 x제곱이 5분의 1일 때와 5분의 1의 x제곱이 1일 때를 비교해서 x를 꺼내내야겠죠. 자, 앞에서는 x가 얼마가 될까요? 1이겠네요. 그렇죠? 자, 뒤에서는 결과가 1이 된대. 그럼 x가 얼마야? 0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지수가 0이면 미세값에 관계없이 1이라는 결과값을 갖게 되므로.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당연히 시험에선 기본 범위에 걸리는 문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범위 못 잡으면 쓸데없는 값까지 구해내겠지. 그치? 자, 넘어가서요. 밑에 3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부등식입니다. 자, 각 기본적인 부등식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한번 볼까요? 자, 양변에 3으로 나누어 주면 2의 x제곱은 8이 남을 거고요. 자, 8을 비교성을 위해서 밑을 2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이 상태에서 밑의 범위가 1보다 크므로 증가죠. 그치? 밑이 2라는 것은 밑이 1보다 큰 거니까 증가를 얘기하잖아. 증가니까 지수를 비교할 때도 같은 방향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반대인 것도 한번 봐야지. 자, 양가로 2번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0.3이라는 건 10분의 3이죠. 의 x제곱과, 자, 얘는 100분의 9니까 10분의 3의 제곱이겠네요. 그쵸? 자, 근데 얘를 비교하는데 밑이 어때요, 지금? 0과 1 사이의 범위의 밑이죠. 그러면 감소함수야. 그쵸? 감소함수니까 지수를 비교할 때 반대 방향으로 비교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조심하셔야겠죠, 이런 것들. 자, 여러분들이 양가로 4번 한번 직접 해볼까요? 양가로 4번. 마구는 월수금 간다고? 월화수목금 다 가요. 아, 월화수목금 다 가, 마구?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월수금 아침에 가고요. 어. 화목은 수업하러 가요. 아, 월수금만 그거야? 그럼? 너 거기 있다 여기 오는 거야? 네. 씨, 성실하게 살고 있네. 그렇죠. 가서 차 앉아. 좀 졸아요. 쌤이 영상 보면서 준다니까요. 이 새끼 봐라, 이거. 그래도 이 카랑카랑 목소리로 수업을 해주는데 어떻게 잘 수가 있어. 중간중간에 나경이 욕을 좀 섞어야겠구만. 왜 이렇게 놀라서 나경이 일어나, 이 새끼야. 이거 중간에 하나씩 섞어야지. 이제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 자, 같이 봅시다. 4번입니다. 자, 밑을 일부러 선생님이 6분의 1을 놔두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밑을 6으로 바꿀 수도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일부러 한번 밑을 감수 형태인 6분의 1로 놔두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얘는 6분의 1에 x 플러스 1제곱이고요. 자, 36은 6개의 제곱이니까 6분의 1로 세팅하면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밑을 6분의 1로 만들어 놓으면 밑 자체가 뭐야? 감소하는 영역에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위에 있는 지수를 비교할 때는 전체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비교를 해야겠다. 자, 그래서 이항해 주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입니다. 라고 구해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자, 그 다음, 자, 4번으로 가봅시다. 4번.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시험에서 틀리거나 고생하는 것들은 이런 형태들이죠. 자,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얘도 치환하는 문제입니다. 자, 2의 x제곱의 제곱과 마이너스 9의 2의 x제곱 플러스 8은 0보다 작다는 부등식을 해석하래요. 자, 이 부등식의 해는 x의 영역이죠. 그쵸? 근데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복되는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좀 더 편하겠죠? 뭐 조심해라? 기본 범위가 잡힌다는 거. 그쵸? 자, 그럼 t로 바꿔보면 t의 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8은 0보다 작다를 어디 안에서 t가 0보다 크다의 범위 안에서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치? 자, 부등식도 인수분해죠. 자, t-8과 t-1로 인수분해 하고요. 자, 작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사이값으로 해석하죠? 1과 8 사이 값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나온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죠.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치? 자, 범위에 들어가지? 그러면 얘 그냥 쓸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양가로 2번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아예 끝난 게 아니죠. 미안해요. 자, x의 범위니까 역치원해줘야겠지? 정신이 없구만. 자, 역치원했고요. 찾는 건 x의 범위니까 자, 밑을 전부 다 2로 통일해 주고요. 자, 밑의 범위가 증가이므로 지수의 방향도 똑같은 방향으로 비교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끌고 와야지만 부등식이 해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양가로 2번 가지고요. 한번 직접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2번 해보세요. 영건이 내일 2시 반. 알겠습니다. 병원 갔다 가야겠다. 아니, 서점 갔다. 나 대전 동네 서점 있어? 대전동에 있었는데 없었어. 해 없어?
경환동 나가요. 그 깜짝. 아 시내로? 그쵸. 그쵸. 인터넷 서점 좋잖아. 인터넷 서점. 그러니까. 아, 근데. 인터넷에. 귀찮아서 한 번에 싹 가는 게 더 귀찮은데. 방학 동안 풀고 자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인터넷 사면 되잖아. 교보문고나 뭐 영풍문고나 알라딘이나 그런 데 사면 되지. 예스24도 있고. 주문하면 바로 그 다음날 와요. 또 뭐 그래야겠다. 서점 하나 있을 만도 한데, 그치? 나경이가 사채업해서 돈 많이 벌어서 서점 하나 차려. 네. 사채. 자, 다 해보셨나요? 나경이가 얘기해볼래? 답 뭐 나왔어? 양가로 2번. 모르겠어요. 해봤다며. 그냥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어. 다 뻔한 문제인데. 자, 봅시다. 양가로 2번 같이 해볼게요. 자, 앞에 9분의 1은 3분의 1의 제곱이죠? 그럼 x제곱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3의 3분의 1의 x제곱이고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3분의 1의 x제곱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t로 치환해 보면 지수식 치환할 때는 기본 범위가 생기는 것을 조심하자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얘 때문에 많이 틀려요. 자, 그럼 치환식으로 바꿔보면 t의 제곱 마이너스 3t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것이고, 자, 얘는 간단하게 묶어서 인수분해할 수 있을 거고요. 자, 크다면은 뭡니까? 작자 큰큰이죠? t가 0일 때와 3일 때에서 작은 거보다 작거나 같고 큰 거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기본 범위는 t가 0보다 클 때잖아요. 그쵸? 맞아요? 자, 그럼 자, 처음이니까 그림을 그릴게요. 자, 0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는데, 자, 기본 범위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 기본 범위가 0보다 크다야. 그러면 쓸 수 있는 데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여기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기본 범위와 나온 결과 범위를 섞어보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t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얘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구하는 범위는 x의 범위니까 다시 역치환을 해주시면 요거를 보고 있는 거지. 자, 얘는 3분의 1의 x제곱은 크거나 같다.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바꿀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자, 미세 범위가 0과 1 사이라서 감소의 영역이므로 위에는 지수의 방향은 전체와 반대로 비교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풀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번엔 대표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수 방정식이고요. 자, 1번 간단한 문제네요. 그렇죠? 자, 밑을 통일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자, 아까는 일부러 선생님이 감소 영역을 자꾸 봤지만 보통 푸실 때는 밑을 바꿀 수 있으면 증가 영역이 되도록 해놓는 게 실수가 적어집니다. 알겠죠? 자,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요. 여기에 4 마이너스 4x가 있는 거니까 다시 써보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x는 2의 4x 마이너스 4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밑이 같으니까 지수가 같으면 우리가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수가 서로 같다라고 비교해 두시고요. 자, 2항에서 식을 정리해 봅시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이 될 것이고, 자, 2차 방정식이니까 뭐 해줘야 돼요? 인수분해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x는 1 또는 4입니다. 그쵸? 여기까지 내려오면 돼, 안 돼? 네. 안 되죠? 모든 근의 합이니까 여기까지만 만드시고 여기서 뭘로 빠져야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로 빠져서 5라고 끝내주셔야지만 올바른 판단입니다. 자, 2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2번 복잡하게 생겼지만 어쨌든 옆에 있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보고 해결해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쵸? 자, 밑에다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f의 2x는요 뭐가 됩니까? 3의 2x제곱이 될 거고요.
2배의 f의 x 플러스 1은 3의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27을 한번 해석해서 근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알파를 뽑아낸 다음에 이의 알파 제곱을 구해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항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3의 x제곱 곱하기 3과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 그래서 3의 x제곱의 제곱과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6의 3의 x제곱과 마이너스 27은 0이라고 이항해서 정리할 수 있을 거고요. 그쵸? 자, 3의 x제곱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치환해서 풀어볼까요? 자, 그럼 지수식은 치환할 때 기본 범위가 생긴다는 거. 왜? 지수함수의 그래프상. 그쵸? 조심하시고요. 치환식을 써보면 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27. 자, 인수분해가 되죠? 9하고 3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자, 그럼 t의 값은 마이너스 3이나 9가 나오는데 우리가 기본 범위가 잡힌다는 걸 잘 챙겨 놓는다면 여기서 쓰지 못하는 걸 걸러낼 수 있을 것이고요.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t는 9다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얘는 원래 x에 관한 방정식입니다. 그쵸? 다시 t를 역치환해줘서 9는 3의 제곱이니까 x가 2라고까지 구해내야겠죠? 걔를 뭐라고 합니까? 지금 알파라고 할 때. 그럼 이 알파가 2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쵸? 자, 그때 구하라는 건 2의 알파 제곱이니까 2의 2제곱이 되면서 4. 결론은 4입니다. 라고 깔끔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나경이 보고 있어요? 네. 바닥 보고 있던데. 아니에요. 자, 3번은 풀지 마세요. 자, 얘는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리해드렸던 한판축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자,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그걸 다시 외워야 되니까 얘는 하지 마세요. 3번은 넘어가시고요.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으로 가봐서요. 자, 얘도 먼저 정리부터 해볼까요? 자, 얘는 3의 2x제곱 곱하기 3과 마찬가지죠. 자, 그럼 3의 x제곱의 제곱이 있고요. 앞에다 3을 붙여주면 되겠다. 뒤에는 마이너스 10의 3의 x제곱인 거고요. 더하기 3, 0보다 작거나 같다. 그쵸? 자, 얘도 마찬가지로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본 범위가 잡힌다는 거 빼먹지 말고 꼭 챙기시고요. 자, t로 바꿔보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3은 0보다 작거나 같다. 2차 방정식이건 부등식이건 인수분해가 돼야 되겠죠? 자, 인수분해 보겠습니다. 3t와 t로 시작할 거고요. 뒤에 1과 3인데 여기에 3이 있고 여기 1이 있어야지만 되겠죠? 둘 다 마이너스가 돼야지만 가운데가 마십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럼 작거나 같다니까 사이 값의 범위고요. 3분의 1과 3의 사이에 t가 있으면 돼. 자, 기본 범위를 살펴보면서 다 쓸 수 있는 범위로 나왔으니까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찾는 범위는 x의 범위이므로 t를 역치환하면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t가 3의 x제곱이었죠. 자, 그럼 비교성을 위해서 밑을 전부 다 3으로 바꿔보면 3의 마이너스 1제곱보다 크거나 같고 3의 x제곱은 3의 1제곱보단 작거나 같습니다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지수를 비교할 건데 밑의 범위가 1보다 큰 증가이므로 지수 자리도 같은 방향으로 비교해주면 되겠구나. 그쵸? 자, x의 범위를 뽑았고요. 물어보는 건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0과 1 몇 개? 3개입니다. 라고 깔끔하게 풀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쵸? 자, 5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5번 문제도 위의 문제와 비슷한 문제입니다. 근데 약간 복잡하게 느껴질 뿐이야. 선생님이 한번 쉽게 유도하면서 풀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두 집합이 있습니다. 자, 원소는 x죠. x는 어떻게 나온다? 얘를 해석하면 나온다 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얘는 온전하게 있는, 자, 2차 부등식이니까 먼저 얘부터 해석해 보면 이런 모습일 거고요. 그쵸?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가 바로 a의 값에 대한 x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그쵸?
자, 문제 B에도 있어요. 그렇죠? B도 있는데 중요한 건 얘죠. A와 B가 같아. 맞아? 그럼 B도 뭐가 나와야 돼? 결국에는 마이너스 1과 X와 3이 나와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근데 B를 봐봐. B는 뭐야 지금? 2의 X제곱과 관련되어 있는 지수부등식이죠. 얘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렇지? 좀 더 보기 편하게 B를 바꿔보겠습니다. 2의 X제곱의 제곱이고요. 자,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A의 2의 X제곱 플러스 B 0보다 작거나 같다의 모습이었을 거야. 그렇지? 자, 그럼 얘 이전 단계에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2의 X제곱이고요. 그쵸? 자, 밑이 증가니까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졌겠지. 그치? 자, 같은 방향으로 2의 마이너스 1제곱과 2의 세제곱이 있어서 아래처럼 비교가 됐었을 거야. 그치?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돼서 아랫게 나오게 될까? 자, 얘는 2의 X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과 2의 X제곱에 마이너스 8로 인수분해가 돼서 아래처럼 나왔었겠지. 맞아요? 자, 그럼 얘는 다시 전개해보면 2의 X제곱의 제곱과, 그쵸? 자, 얘와 얘를 더해주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의 17에 2의 X제곱과 상수항은 플러스 4에서 나왔겠지라고 거꾸로 올라간 거죠. 그쵸?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얘 비교해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A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7이 돼야지만 말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A는 얼마? 17이고. 자, 뒤에 있는 플러스 B 부분은 플러스 4하고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얼마? B는 4라고 확정할 수 있겠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A 더하기 B의 값이니까 얼마? 21입니다. 라고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아니면, 자, 2단계에서 우리가 두근이 2분의 1과 8이라는 걸 가지고 근과계수를 풀어도 되긴 해요. 이해되십니까? 네, 조금 디테일하게 보여주려고 여기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5번에 별표하시고요. 자, 연습을 좀 해주세요. 지금 5번 다시 풀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